유은혜 부총리 후보자, 교육부 장관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죠. 솔직히 말하면 경력이나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증해 봤을 때 문이 특별히 총애한다라는 것 외에 교육부총리를 할 만한 자질이나 어떤 부분도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10대까지가 더 됩니다. 그야말로 검증 기준으로 보면 대부분의 기준에 다 미흡한 형편없는 인물입니다. 이런 인물을 이 문 정권이 임명을 하겠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보통 여야 합의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청문 보고서도 채택 안 된 사람을 채택 없이 임명 강행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청문 보고서 채택을 뭐 하려고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만약에 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정도의 인물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됐다고 하면 난리가 나서 야당이 아마 국회를 공전시켰을 겁니다. 자, 4일 열리는, 그러니까 이 목요일 날 열리는 이 국회 대정부 질문은 위원회 제2청문회가 될 거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무슨 판문점 평양선언 비준도 해주겠다고 방향을 틀고 있는 바른미래당에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회의에 위원회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오늘까지다. 국회의원 출신에 대한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것은 사상 초유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위원회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고 청와대와 본인에게 그만 이제 철회하라고 수차례 촉구했는데 정기국회에 할 일이 많은데 한반도 긴장 완화라는 국면이 계속되면서 청와대 머릿속에는 협치라는 말이 사라져버린 것 같다. 자, 이 청와대가 지지율 40 몇 프로 떨어질 때는 또 평양 가는 거 협조해달라고 원내대표니 오라고 해서 밥 한 끼 미기고 협치 운운하더니만 그 자리에서 평양 같이 가자고 뜬금없이 밀어붙이더니만 이제는 배째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무슨 야당과 정부 무슨 청와대 간에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협치를 해요. 협치는 개뿔. 그래서 이철규 한국당 의원 같은 경우는 대정부 질문자로 나설 건데 청문회 때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이다. 대정부 질문에서 하루 종일 비판하면 뭐라도 이슈가 될 거다. 한 명만 팬다. 제 주유소 습격 사건이 됐습니다. 유언의 습격 사건.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야권 내부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됐던 대정부 질문 보이콧은 하지 않고 싸워도 들어가서 싸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참 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대정부 질문과 국정감사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견제 수단이다. 포기할 수 없다. 들어가서 싸우겠다. 야당이 국회를 버릴 수 없다. 김용태는 이래서 안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서 질문할 것도 없어요. 이미 한마디로 거의 똥걸레가 되어버렸는데 가서 욕 몇 마디 더 한다고 뭔 걸레가 더 되겠습니까? 악취가 없어서 임명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재래식 화장실보다도 더한 악취가 풍기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겠다라는 입장인데 이걸 들어가서 협조는 하면서 싸운다. 이거 전형적으로 옛날에 여당이 야당 보고 국회를 보이콧 하려 하면 세비 그냥 이렇게 나가니까 무노동 무임금이다. 들어와서 그래도 협조는 하면서 싸워라. 민생을 외면한다. 이 야당이 지표로 그런 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정신 나간 야당이라고 봐야 되지요. 더불어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처럼 들어눕고 그런 투쟁은 보수 야당한테는 어울리지 않는다. 좌파하고 똑같이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과거에 머리띠 싸매고 피켓 들고 들어눕고 하는 야당보다 더 우월한 야당인 걸 한번 보여보든지 말이에요. 보이콧하면 화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야당 꼬라지가요. 솔직히 말하면 2중대, 3중대, 4중대에다가 야당인지 여당인지도 모르는 놈들하고 다 지금 이렇게 뒤섞여서 위원회 하나를 못 날려가지고 지금 날린 겁니다. 자, 지금 국회는 심재철이 폭로와 위원회 공방 때문에 폭풍 전야라 하는데요. 현재 청와대는 아주 콧방귀를 끼고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위원회는 굳이 이런 비리가 아니더라도 한마디로 기술 변화나 글로벌 경쟁과 이렇게 이런 대외 환경의 변화에 걸맞는 교육 개혁을 할 이런 수준이 못 되는 후보자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수준의 후보자를 이렇게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뭐 그런 걸로 따지자면 실제로 될 놈이 지금까지는 됐습니까? 허접해도 대통령만 총회하면 장관 시켜주는 게 대한민국의 솔직히 말하면 보수 진보 여야를 떠나서 다 그랬지요. 그렇지만은 안 되는 거는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 뭐? 아주 부도덕한 게 서너 개가 넘어가서 꼽으로 생기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청문회 보고서조차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또 국회 교육위원회가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이렇게 시도할 거래요. 27일 날 불발됐는데 그때는 한국당이 불참해서 안 됐는데 그래서 문재인이 28일 청문 보고서를 오늘까지 다시 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을 해서 또 오늘 한답니다. 한국당이 여기에 동의는 안 하겠죠. 해주면 사람이 아니죠. 자, 만약에 한국당이 이 위원회가 솔직히 말하면 임명이 되면요. 들어가서 싸우자 한 사람은 김용태부터 사무총장 그만두고 한국당 의원들은 전부 의원직을 사표를 써야 될 겁니다. 왜? 의원들을 발톱의 때만큼도 안 여기고 깔아뭉개버리고 무시하는 이 독선적인 정권에서 당신들이 협조해줘 봤자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독선공화국이다. 오늘 아침에 동아일보 칼럼에 나왔는데요. 일본에서는 정권교체라는 말 대신 정권교대라고 하는데 한국의 정권교체는 전 정권에 대한 해체다. 현 정부는 우리만 옳다라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대한 정책은 기록 말살형 수준이다. 이전 정부 폐매 부정하다가 자기 정권에서 부정당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윤선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22일 석방됐는데 조윤선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해 1월에 구속됐다가 지난해 7월에 석방됐다가 올해 1월에 재수감됐다가 올해 9월에 또 석방됐는데 이 오늘인가요? 화이트리스트 사건 또 판결이 나오면 또 재수감 될 수 있고 얼마 전에 나왔던 김기춘 전 실장도 또 재수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5일날 재판을 한답니다. 오늘이 아니고요. 참 이런 정도로 이렇게 명목적으로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이 이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심재철에 대해서 저렇게 강하게 고발하고 압수수색이 들어오고 저것들이 잘한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잘못했는데도 저러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야당이라는 거는 전부 한마디로 다 밟아버릴 대상이고 집어넣어야 될 대상이다. 지난 정권에 다 잘못했는데 거기 붙어먹던 찌꺼기 부역자 놈들이 우리가 차마 바빠서 다 못 집어넣었더니만 저렇게 까부는 놈이 있는데 한마디로 수레로 이렇게 사마귀가 저항을 하겠다 하면 밀어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우리가 거대하게 한국 사회를 바꾸어서 또 북한과 거대하게 딜을 쳐서 이 사회를 친북적으로 이렇게 북한에 향해서 끌고 가고 있는데 거기에 저항하는 놈들은 다 한마디로 이 반동이다라는 겁니다. 심재철 의원이 지난번에 잘못 쓰인 청와대 업무 추진비 등을 폭로했죠. 2억 원대에 수천 건이 다 폭로했는데
어제는 이제 2차로 청와대 회의 수당이 이렇게 잘못 지급됐다.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 대해서 261명에 대해서 2억 5천만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그래서 13명이 받았고 1인당 최고 315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를 받았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인수위가 없이 그냥 임명이 되어서 월급을 받지 않고, 왜냐? 지금 인적 검증을 통과해야 임명이 되니까. 그러니까 인적 검증을 통과하지 않고 검증 때까지 그냥 써서 정식 임명되지 않고 일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회의비를 수당으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청와대는 전 정권에서도 이런 경우에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 말의 진위를 따지기 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 특수활동비 잘못 썼다고 깜빵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 정권에도 썼기 때문에 당신들도 그렇게 하면 당신들은 깜빵 갑니까? 안 갑니까? 가야지요. 그러니까 전 정권 이야기하지 말기를 바래요. 얼마 전에는 박근혜 정권의 통일 대박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평양선언을 비판하는 사람들 입을 막으려고 들더니만 전 정권도 잘못한 거 많아요. 그들도 잘못하고 너들도 잘못할 수 있는 거지. 저들 잘못한 부분을 전 정권을 끌고 와가 그때도 잘못했다고 물타기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고요. 자, 한 번에 지금 청와대 직원이 1회에 최소 1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지금 송인배가 제일 많이 받았어요. 315만 원을 받았습니다. 윤건영이하고 둘이 있어요. 실세들끼리 많이 받았네요. 그래서 30만 원 받은 사람부터 315만 원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다른 게 백운우 같은 경우에는 5번을 참가했는데 75만 원이에요. 그러면 5번을 참가했는데 75만 원이면 한 번 갈 때 15만 원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25만 원을 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정부의 지침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 운용 집행 지침에는 이런 게 기준이 없을 리가 없겠죠. 공무원인 경우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유연으로 유척됐을 경우에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받은 것을 회의수당이라고 회의비라고 준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행안부 공무원이 보건복지부 산하 무슨 위원회에 위원이 됐어요. 행안부에 무슨 차관, 차관보쯤 되는 사람이나 국장쯤이 보건복지부에 있는 무슨 의료보험위원회에 위원이 됐어요. 그럼 거기 보건복지부로 회의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이 회의비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이 위원회에 엄청 나다녀 본 사람인데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의 일에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소관된 중앙간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부서에서 회의하는 부분이나 내 부서 산하 무슨 회의 부분에 가서 비용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부터 공무원의 회의 참석 수당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거는 아예 공무원은 월급을 받으니까 어디 가서 회의 수당을 별도로 받지 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준 돈이 2억 5천만 원이라 하면 이거는 확인된 사례고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거다라는데, 자, 그런데 청와대 회의 참석자 중에 정부 산하기관 담당자들도 있는데 이들도 같은 업무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회의 참석 수당을 받은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됐다는 겁니다. 정부 산하기관에 저들 문제를 회의하러 청와대에 가놓고 회의 수당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와대 직원들이 마땅히 참석해야 할 자신의 직무 관련 회의에 참석하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이렇게 준 것은 도덕 불감증이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 지침을 어기고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해서는 처벌 및 회수를 해야지 이걸 가지고 당연한 거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 과거 노무현 정권 때 민정수석을 할 때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임명된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정식으로 검증을 거치지 못해서 돈을 못 받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랬대요. 그거는 청와대에 들어오는 수업료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하면 청와대에 넣어준다고 하면 그 임용 과정에 있어서 한 달 동안 월급을 못 받는다는 거는 다 감수하고 하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안 돼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는 사비를 가지고 자기도 사비가 사비겠습니까? 이 정무수석 판공비 가지고 나눴었는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했다라는 거는 이거는 또 잘못된 거죠. 그건 사후적으로라도 법을 고쳐가지고 임명되고 나면 소급해서라도 일한 날짜부터 월급을 갖다가 주도록 이렇게 법을 고쳐서 해야지. 자, 청와대에서는 윤영찬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서관 행정관이 수령한 돈은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 사이에 받은 자문료다. 청와대 직원으로 정식 임용되기까지는 한 달 넘는 시간이 검증 등으로 걸리기 때문에 청와대는 당장 인수위 없이 출발해서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른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거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이야기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청와대에서 일을 하는데 민간인이라고 정책 자문료 줬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본질이 어긋나간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무슨 사우나를 한 게 평창에 나가 있던 지원팀들이 청와대 경호실이나 사우나 해당 가서 했다 어쩐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평창까지 간 사람이 사우나 하는데 그게 5,000원이든 평창에 있는 얼마든 그런 사람의 비용이나 출장비는 별도로 책정될 건데 왜 그 카드를 끊느냐. 그래서요, 청와대는 24시간 휴일 없이 돌아가기 때문에 한밤중에 끄는 것도 문제 안 된다는데, 바하고 와인바를 이야기하니까 호프집에서 한 것은 청와대가 피자하고 통닭을 갖다가 시켜서 돌렸기 때문에 밤에 호프집에 영수증이 끊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는 뭐예요? 바에서 안주를 배달해서 간식으로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며, 와인바에서는 뭐예요? 치즈를 배달시켜서 먹었다고 그렇게 말을 할 겁니까? 이런 게 지적이 되면요, 조금이라도 국민을 존중하고 야당을 존중하고 언론을 존중하는 정권이라면 이렇게 답할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겠어요? 착오가 있을 수 있었다. 우리가 그걸 갖다가 전체를 보고 바로 잡아서 감사원이나 감사를 위촉하겠다. 그래서 바로 잡아서 관련자들에 대해서 회수하고 또 심한 사람은 징계를 해서 해임하겠다 하면 끝날 문제예요. 그러면서 심재철 의원이 그 자료를 입수한 경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그래서 한번 같이 검증해보자 하면 검증해보면 될 거 아니에요. 해킹을 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요. 자, 그러니까 심재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국회 부의장 활동 안에 심재철이 특수활동비 등을 받아서 쓴 걸 또 공개를 했습니다. 전부 특수활동비 받아서 쓸 때 국회 부의장 특수활동비를 심재철 말로 보면 뻥 튀겨서 이렇게 범법자인 양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범법자는 뭔 폭로를 못합니까? 지금 국회에 범법자냐 아니냐를 따지면 특수활동비 등을 가지고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말아야 되나? 다 죄인이라서요? 그러지 않아요. 국회의원 중에서 특수활동비를 한 번이라도 안 받아본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다 조금씩은 받거나 걸쳤지요. 해외 여행을 가거나 할 때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심재철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을 한번 접속해서 시연을 해 보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재부는 47만 건의 37개 기관 자료를 190회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이렇게 내려받은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위법성을 따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심의원실은
문제가 된 예상 자료를 취득하는 과정에 일체의 불법적 수단이 동원된 적이 없다. 자료를 공개한 것 역시 예산 사용상의 문제를 감시해야 될 국회의원의 업무 수행의 부분이다. 기재부가 지적한 5단계 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그게 나온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5단계 이상의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면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겠느냐. 인가받은 아이디로 디브레인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한 뒤에 백페이스 버튼을 2차례 누르는 것만으로 해당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래서 보좌진이 하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뒤부터 뺐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심재철 의원은 법률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잘못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설업체의 한 보안팀장은 백페이스를 눌러 특정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는 넓은 의미의 해킹이다라고 또 진술을 하고 있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놈도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니 컴퓨터 들어가서 오만 걸 다 해볼 수 있어요. 그게 만약에 열리면 국회의원으로서는 그 자료를 보고 다 취득해서 폭로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비리와 부정을 갖다가 아주 조직적으로 오랫동안 행해진 부정 비리를 감추라. 그것이 국회의원의 일입니까? 절대 아니지요. 자, 그런데 보안상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를 지속적으로 빼갔다면 해킹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용하다가 백스페이스 누르는 거야말로 그냥 서로가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게 보안입니까? 하다 보니 그리 된 걸 해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이 해킹으로 보기보다는 재정정보원의 보안 시스템이 취약한 문제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심재철이 어떻게 취득했냐에 대해서 해킹을 했다 하더라도 심재철 보좌관이나 직원 본인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면 되고요. 대신 폭로한 거는 그거 갖고는 또 별개의 문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권이 중심이 되어서 비리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어딘가는 모아놔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모아놓은 거를 정의에 불타서 그걸 누가 뚫고 들어가서 폭로했으면 그 사람은 그걸 폭로한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만은 법원은 이거는 국민의 알 권리와 그런 위법 사안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최종 판결을 내릴 거예요. 자, 국회의원이 해킹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은 법률적 판단에 맡기고 일단 공개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된 건 잘못된 거지 그걸 가지고 심재철이 나쁜 놈, 본질적으로 질이 안 좋은 놈 이런 식으로 방법이 틀렸다라고 물타기 하지 말기를 바래요. 청와대 직원이 밤 11시 넘어서 와인바나 이자카야를 떠나던 것은 사실이고 여기 이것이 국가 기밀이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국기문란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거들이 간담회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 하더라도 청와대는 11시 이후에는 못 씁니까? 24시간 일한다며요. 왜 밖에 술집에 가서 간담회를 합니까? 공직자들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일부러라도 하지 말아야 될 행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권 분립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이런 예산 집행 이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비판한 걸 동료 의원에 의해 국회 윤리까지 제소를 지금 했대요. 이게 옳은 짓거리냐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박지원조차 어떤 의원이나 언론이라도 자료를 입수하면 그냥 넘길 수 없으니 탓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KBS 이사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김밥 결제 무슨 2,500원이 잘못됐고 또 뭡니까? 애완동물 펫센터에 가서 차 마신 거 잘못됐다고 큰 돈도 아닌 걸 갖고 보도를 하고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망신을 줬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13만 6,300원을 부당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저들은 KBS 사장에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서 결제한 사람을 사장에 임명했고 더 나아가서 당일 날 아주 높은 분은 밥 먹은 게 있었죠. 그것도 그 뭡니까? 자기 후원에 거기에 가든지 했어요.
몇십만 원 밥 먹은 것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날 당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요, 니도 잘못했고 니도 잘못했고 이렇게 바라보거나, 뭐 위원회를 임명했으니까 통과시켜줘야지 이렇게 바라본다면요, 이제 이런 식이 지속된다면 문정권은 지금 뭐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원 간부에 대해서 압수수색도 했다는데, 자, 사법부도 필요 없고 입법부도 필요 없고 그냥 총통 문재인 하나로 끌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 정권은 뭘 지향하고 있습니까?